Draymond in. 안녕하세요, 드링커스TV입니다. 드디어 FA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NBA 팀들이 이제 시장에 쓸 수 있는 캡이 47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 단 하루 만에 70%, 무려 70%가 채워졌습니다. 엄청나게 정신이 없는 하루였고, 누가 어디 사인하고 막 사인 앤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아직도 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할 팀은 브루클린 네츠인데요. 이제 FA 최대어라고 평가받던 케빈 듀란트 선수랑 이제 대여 중에 또 한 명인 카이리 어빙이 이제 브루클린 네츠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케빈 듀란트 같은 경우는 164밀리언의 맥스로 4년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카이리 어빙 같은 경우는 141밀리언의 또 맥스로 4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디조단의 합류를 고려해서 이 둘이 약간 페이컷을 이제 감행을 할 것 같아서 정확한 금액은 좀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듀란트랑 어빙이랑 디조단까지 품으면서 단숨에 이제 우승 후보를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되게 됐는데, 지금 카와이 레너드 드라마가 끝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토론토 잔류보다는 카와이가 레이커스나 이제 클리퍼스, LA 연고지의 팀으로 이제 옮길 수 있다는 게 대세론이긴 한데, 만약 이 대세론대로 이제 카와이가 LA 팀으로 옮기게 되면 동부가 졸라 빡세지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카와이가 이제 떠난 토론토를 제외하고도 미러키가 대부분의 선수를 잡았어요. 브록던을 제외한 모든 선수랑 계약을 하게 돼서 뭐 여전히 내년 시즌에도 이제 막강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 필라델피아도 엄청 짜임새 있는 구성을 짰어요. 조시 리처드슨을 받아오고 호포드까지 계약을 하면서 5명의 주전 멤버 되게 타이트하게 좀 잘 구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이 또 캔 버커를 잡으면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부가 엄청 이제 빡세게 되겠는데, 브루클린 네츠까지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물론 내년엔 듀란트가 없겠지만 이제 내년 시즌 동부의 그 피 터지는 대결도 진짜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어들 3명을 잡으면서 브루클린 네츠가 이제 강호로 올라가게 되는데, 앞으로 브루클린 네츠에 일어날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랑 워스트 시나리오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봅시다. 베스트 시나리오 첫 번째는 듀란트의 이제 건강한 컴백인 것 같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이제 다치면서 농구 선수에게는 되게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는데, 사실 이제 성공적인 사례들도 있어요. 전 케이스를 비교를 해보면 뭐 도미닉 윌킨스라든지 뭐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고 되게 그나마 성공적인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뭐 듀란트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 팀들이 듀란트에게 이제 맥스를 오퍼할 의향이 있었던 거는, 만약에 듀란트가 운동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온다고 하더라도 듀란트가 가지고 있는 큰 키라든지 리치, 슛, 이 3개만 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전과 같은 성공 사례와 같이 이제 운동 능력에 큰 저하 없이 듀란트가 이제 건강하게 복귀한다면 당연히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는 브루클린 네츠고요. 이게 브루클린 네츠의 베스트 시나리오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브루클린 네츠의 연건들의 성장일 것 같아요. 이제 브루클린 네츠엔 유망주들이 많죠. 스펜서 디니디, 뭐 제럿 얼랜도 있고 카레스 리버트도 있고 뭐 조 해리스도 되게 연건들이 많은데, 이제 얘네들이 사실 작년 시즌 되게 고무적이었던 거는 뭐 특별한 이제 멘토들이 없이도 지네들끼리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네츠에 베테랑인 뭐 카일 어빙이라든지 이제 듀란트, 디안드레 조던까지 오면서 이제 이 3명의 멘토가 생겼고, 이렇게 이들의 가르침과 리더십과 함께라면 분명히 이런 유망주들이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유망주들의 성장까지 된다면 브루클린 네츠 성공의 베스트 시나리오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워스트 시나리오는 듀란트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구 선수에게는 되게 상당히 치명적인 부상이기 때문에 이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듀란트가 만약 실패한 사례와 같이 이제 같은 길을 걷는다면 이제 네츠에게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첫 번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위가 부위인지라 듀란트 입장에선 충분한 재활과 휴식을 통해서 이제 완벽한 몸 상태가 됐을 때 돌아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듀란트 입장에서는 내년 시즌 1년을 통째로 쉬게 되면 좀 조급함과 이제 빨리 복귀해야 될 것 같은 이제 압박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일찍 돌아와서 이제 다시 부상이 재발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휴식해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그 지난 파이널 때도 사실 좀 일찍 돌아와서 이제 실패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충분히 회복하고 돌아와 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팀의 분열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스턴에서도 그렇고 클리브랜드에서도 그렇고 카일 러빙이 항상 그런 이제 이슈의 중심이 됐었는데, 사실 브루클린 네츠는 이제 젊은 팀이고 그 카일 러빙은 이제 볼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선수이다 보니까 듀란트와의 공존, 그리고 기존 선수들과의 그런 공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거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는데요. 이제 사실 좀 카일 러빙이 4차원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클리브랜드 시절에서는 갑자기 뭐 2인자는 더 이상 싫다, 뭐 어떤 갖가지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트레이드 요청을 해서 팀 내에 이제 불협화음을 일으킨 적도 있고요. 그 보스턴 내에서도 젊은 선수들이랑 이렇게 융화가 되지 못하고 이제 리더십 자질 논란이 있으면서 끝내 팀을 이번에 브루클린 네츠로 옮기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브루클린 네츠에 들어와서 젊은 선수들이랑 얼마큼 융화를 하는지, 그리고 듀란트, 디안드레 조단과 같이 어떻게 좀 똘똘 뭉치는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젊은 선수들끼리 잘 뭉쳐서 정말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또 이런 선수들이 잘못된다면 또 와르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후자 케이스가 된다면은 브루클린 네츠의 워스트 시나리오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 2개, 그리고 워스트 시나리오 2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직 사실 브루클린의 로스터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긴 합니다. 뭐 더들리가 다시 남을 수도 있고 뭐 떠날 수도 있게 되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듀란트가 건강하게 복귀를 하고 이제 브루클린 네츠도 되게 상당히 오랜만에 빅 마켓이다 보니까 좀 기대치답게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브루클린의 행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컨텐츠와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